대선 주자들의 공약을 점검하고 지역 정책,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는 대선 주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각 후보의 출연 순서는 지역 방문 일정을 고려해서 정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국민의힘에서 맨 처음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던 분이죠. 하태경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 후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하태경입니다. 예, 내년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가장 큰 계기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예. 추구해야 될 가장 큰 목표가 좀 더 공정하고 평등하고 또 국민들을 통합시키는 건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오히려 불평등이 훨씬 심화되고 또 국민들 내의 분열도 더 심해졌어요. 사실 이제 진보 좌파 정부라는 게 추구해야 될 가장 큰 가치가 불평등 해소잖아요. 근데 오히려 조국 사태에서 보면 그 불평등이 586 권력 586 집단을 보면 예. 기득권을 세습하는, 그래서 불법 행위까지도 불사하는 이 정도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저도 같은 586 세대인데 이렇게 맡겨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평등, 좀 더 평등하고 우리 국민들 통합시키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586 중에서도 좀 더 극단적이지 않고 중도층 그리고 청년층한테 호소력이 있는 저 같은 사람이 나가는 게 필요하겠다고 판단을 예. 했습니다. 출마 선언 이후에 여러 지역의 상황도 듣고 또 그러면서 공약에 대한 고심도 하실 텐데 대전에 오셨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과 관련해서는 어떤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역들 방문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 아까 이제 불평등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 쭉 그랬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특히 수도권하고 지방 불평등이 심해졌습니다. 근데 이걸 해소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뭐냐면 왜 서울만 특별시냐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만 권한을 좀 더 준다는 의미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법을 발의했는데 모든 광역시도를 특별자치단체로 하자. 그러니까 서울 그 이상의 예. 권한을 주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교육 권한을 이야기를 하면 교육감은 초중고잖아요. 초중고를 담당하고 대학은 교육부에서 다 해요. 예. 그런데 이렇게 빨리 그 시대가 바뀌는데 옛날 교육, 30년 교육이랑 지금이랑 똑같거든요. 이런 것도 지역별로 권한을 주자는 거죠. 그래서 교육뿐만 아니라 건설도 그래요. 건설 공약, 도로 닦고 이런 것도 그 지역이 가장 잘 알잖아요. 예, 예. 근데 국토교통부가 다 통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시도가 특별 시도가 되고 그렇게 분권을 강화하는 예. 그런 공약이 이제 제 일관된 생각이고, 예. 그리고 특히 이제 대전 충청 지역은 교육이나 그 연구개발, 교육 연구로 좀 특화해서 기관들을 좀 모으고 정부도 지원을 많이 하는 네. 그런 방향으로 발전하는 걸 하는 그런 그 생각들을 지금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분권 얘기하셨습니다마는 하태경 예비 후보의 2호 공약이 세종시로 수도를 이전하자라는 거죠. 충청권 최대 현안 중에 하나가 바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청와대까지 옮기자는 거예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 지역에서 자겠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게 헌법 위반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헌법 위반을 해소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 가장 빠른 방법이 국민 투표를 하는 겁니다. 예. 국민들이 수도 이전 국민 투표를 해서 세종 그 수도를 과반 이상 동의하면 헌법이 바뀌는 거랑 똑같아요. 예. 관습헌법은 헌법에 적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 다수가 동의하면 바뀌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건 굉장히 급한 문제다. 특히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는 가장 큰 이게 과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대선 때 하자. 근데 마침 민주당에서도 제 생각이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후보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함께 좀 힘을 모아서 이번 대선 때 미루지 말고
이번 대선 때 세종시 수도 이전 국민투표를 하자 하는 알겠습니다. 주장을 제가 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당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 물론 윤 전 총장이 직접 발언한 거는 아니지만 탄핵 이야기까지 나왔고요. 정면 충돌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내부 갈등의 원인, 예비 후보로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참 안타깝고요. 우리 당이 좀 더 겸허해져야 된다. 국민들이 보면 저 당 참 오만하다. 지금 예. 집안 싸움 할 때냐. 우리 당이 그렇게 잘 나가냐, 잘 나간다고 착각하는 거냐라고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서로 양보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예를 쉽게 들어 봉합이 좀 될까요? 어떻게? 이거 좀 한 발씩만 양보하면 돼요. 예를 들어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지금 후보 전체가 모이는 행사 한 번도 안 왔거든요. 좀 가급적 오고,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는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네. 후보들 사이의 의견을 좀 조율해서 타협책을 제시하는 지금 너무 좀 자기 고집이 센 거 아니냐. 후보들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이런 지적들도 저는 부분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서로 한 발씩만 양보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 이 경선준비위원회가 마련한 토론회가 사실상 당내 갈등의 불씨가 된 것 같거든요. 하태경 의원께서는 이 토론회에 참석하십니까? 저는 당연히 갑니다. 예, 당연히 가는데 예. 지금 특히 윤석열 후보 측에서 토론에 갈 필요가 없다는 식의 답변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예. 왜냐하면 대선 후보가 계속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아직도 토론에 오지 못할 정도로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이 신입 주자인 윤석열, 최재형 두 예비 후보가 이제 토론회에 참석을 하지 않게 되면 좀 맥 빠지는 토론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뭐 진행이 어렵죠. 진행 자체가 어렵다. 진행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이제 지도부에서 어떤 대안을 내놓는지 봐야 되는데, 근데 아무튼 이렇게 내부 싸움 하다가 우리 당 한 방에 훅 간다. 예.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매서운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하는 좀 경각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대선 주자가 되려면 우선 경선을 먼저 통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범야권의 후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과 차별된 하태경만의 경쟁력 뭐가 있을까요? 그 확장성이라고 봅니다. 확장성.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대선 경쟁 항상 1~2% 간발의 차이로 승부나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래서 누가 플러스 1%를 더 가져올 수 있는 후보냐 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나마 우리 당 후보들 중에서 우리가 확장해야 될 방향이 크게 이제 청년 중도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의정 활동 기간 주로 이제 청년층하고 소통을 많이 해왔고 또 중도층이 볼 때도 뭐 탄핵 문제라든지 쓴소리할 때 예. 우리 당에 대해서 서슴없이 소위 쫄지 않고 쓴소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청년 중도층한테 가장 확장성이 높은 그런 후보 중에 하나 아니냐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 후보와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